외국인인데 막 뛰어왔고 셰프요 막 원래는 저는 셰프 셰프 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경래로 돼 있는데 셰프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한국 뭐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됐구나 하는 거고.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아유 왜 이러세요? 아유, 우리 또 흑백 요리사. 네. 아이, 또- 중식대가. 아유 반갑습니다. 여경래 셰프님. 네, 반갑습니다. 칠망기자 CBS 이종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식대가 그리고 흑백 요리사에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시고 1라운드 탈락 하셨는데 여경래 셰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설명이 돼도 길으신데 마지막에 1라운드 탈락 그러니까 뭐지? 조금 색다르게 해보려고.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하기 전에 그 많은 인터뷰를 보고 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셰프님께서 이제 겸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 탈락했을 때 너무 사실은 뭐 이게 허망함보다는 집에 가서 잠잘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그 리얼한 말이고요. 왜냐면 촬영을 갔었을 때 이제 6시 모이는데 파주까지 모이니까 한 5시 정도 제가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도착하면 이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고 체력이 딸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쉬든지 하다못해 어디 가서 살짝 5분에 잠들면 이게 개운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보통 한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중간에 촬영 끝나면 먼저 가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 같이 그쵸. 동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아침 6시 정도 됐을 때 가는데 그리고 졌었을 때도 창피한 것도 살짝 있지만 일단은 집에 가서 잘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여 셰프님의 또 이제 대가인 거는 거기 참가자들이 이미 설명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당연히 다 알고 있고 한데 그 인상 깊었어요. 속거리를 그 주제로 이제 소재가 랜덤으로 정해지니까 그때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 이분하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여 셰프님이 이길 줄 알았죠.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반응이 셰프님이 그 임태훈 셰프가 저라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주시고 후배 양성이 필요해서 패배가 나를 단련시킨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한 건 아니고요. 평소 갖고 있던 마인드나 그러한 것들을 혹은 그런 소신들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들 받아주셔갖고 평가를 해줘서 일단 저는 속된 말로 땡겨봤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백인의 흑백 요리사 셰프분들이 쇼츠나 그런 걸 봤었을 때 거의 댓글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회에 대해서 되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고 특히 MZ세대뿐만 아니라 요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특히 중식 여 셰프님에 대해서도 인기 많이 실감하나요? 여기 식당에서도? 사실은 뭐 저뿐 아니라 그 100명의 셰프님들 가게들도 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들 가게 보셔서 아시면 약간 작진 않습니다. 근데 낮하고 저녁은 다 풀인 거 분명하고요. 그 예약을 하는데 좀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최근에 마카오하고 또 최근에 홍콩을 한번 다녀왔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좀 스스로 경악스러웠죠. 이게 뭐야 외국인인데 막 뛰어왔고 셰프요 막 원래는 저는 셰프 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국성을 쓰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여경래로 돼 있는데 셰프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한국 뭐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됐구나 하는 거. 그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을 때. 그다음에 홍콩 갔을 때는 뭐 한국인들 되게 많았고 한 150명 정도 만나지 않나 생각해요. 그 정도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은 거고 최근에 마카오 가서 이제 평생 공로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쪽 각국에서 오는 셰프들도 나한테 다 들려 흑백 요리에서 짱짱하면서 그래서 인기는 절대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몸조심이 아니라 뭐라 그러는데 그 행동거지를 더 조심히. 왜냐면 길 가면서 함부로 껌뱉지 말고요. 사실 옛날에는 담배도 폈는데 요새는 담배 거의 안 핍니다. 담배 피게 되면 약간 그죠. 비위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의 파워가 진짜 글로벌이에요. 저희들이 1월 달인가 2월 달 끝났는데 그 6, 7개월 동안 번역만 했대. 이게 180개 나라인가 몇 개 나라로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번역만 했다니까
이 공을 들인 만큼 뭔가 충분한 저기 결과가 이 정도 결과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셰프님 입장에서는 한 6개월 전에 뭐 찍고 이제 잊고 살았는데 잊고 있다가 갑자기 아씨 떨어진 거 또 나오는 거야. 사실 네티즌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이 많았어요. 안성재 셰프가 평가를 한다고? 여 셰프님이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인가? 그렇진 않은 거고 안성재 셰프님은 그날 처음 받고 그날 이제 졌었을 때 제가 악수 한번 할 수 있나요? 그래갖고 악수한 게 전부고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미슐랭 3스타 정도면 이 안에 우리 참가한 100 요리사라든지 기타 다른 흑 요리사들 분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 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다 이렇게 엄지짱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연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약간 내 인생을 나를 요리로 표현한다면 뭐 중화 요리 중에 그러니까 짜장, 짬뽕, 팔보채, 뭐 간짜장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나를 요리로 표현한다면 셰프님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루에 700만 그릇씩 판다는 짜장면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자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도 혹시 짜장면을 아십니까? 그러면 다 아는데 짜장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도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중요리를 금년 50년 차로 만들고 있으면서 짜장면이나 혹은 한국의 그 중요리를 좀 올바르게 좀 전파를 하고 싶은 거죠. 평생 또 50년 동안 지금도 낮에는 한 끼는 꼭 짜장면 먹어요. 어떤 사람 질리지 않나 그랬지만 백반에다가 김치 먹는 것 같은 그거는 개념이라 보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 같고 나이 먹은 거 이제 약간 불려서 먹긴 해요. 불렸어요? 이제 소화가 그런 기능이나 좀 약간 조금 쇠퇴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짜장면은 제 인생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짜장면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 나왔으니까요. 이런 질문도 좀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자기 산둥 지방에서 먹던 음식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기들끼리 이용한 청요리하다가 이제 한국화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간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간이 말을 건짜장으로 요리를 하나씩 다 볶아야 되는데 이제 배달을 해야 돼 보니까 이제 중식이 한국화가 되면서 이게 약간 배달 음식이 그늘진 면이 있더라고요. 요런 게 이제 또 서민 음식화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셰프님 입장에서는 중국 음식은 고급 음식인데 햄버거 튀김처럼 이렇게 쫙 빨리 해야 되니까 짜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짜장하고 일반 짜장면집에서 파는 건 물짜장으로 구분을 해요. 볶으면서 물을 첨가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간짜장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이제 짜장면집에서는 물을 넣고 전분 풀어서 하는 걸 물짜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는 그런 유래가 별로 없고요. 한국은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탕수육이다 그러면 그 부먹 찍먹 사실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왜냐면 소스하고 같이 볶아서 만드는 게 탕수육인데 이 소스를 버무리게 되면은 이 탕수육 고기 튀겨놓은 게 줄어들어요. 양이 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편법 아닌 편법으로 소스 따로 고기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 문화가 생긴 거죠. 부먹 찍먹 간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약간 한국적인 음식 문화의 정서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중요리 짜장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좋아하는 국수 요리다 생각하는 오히려 해외 같은 데는 제일 유명한 요리는 짜장면이 아니고 탄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중요리 중에 제일 유명한 국수 요리고요. 한국에서만 짜장면이 왜냐면 그 안에는 장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죠. 장을 집어넣고 만들다 보니까 춘장.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짜장면이나 혹은 간짜장 그런 것도 했는데 요새 K푸드가 위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중국도 역수출도 해갖고 한국의 짜장면이 거기서 이제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도 저도 본 것 같아요. 원래 본토에서는 잘 안 먹었었는데 여기서 유행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원래는 있었지만 그 정도로 한국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대박이 아니죠. 중국 짜장면은 장이 국수가 이만큼 장이 아주 적어요. 그다음에 거기다 고명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완두콩이나 뭐 메추리알이나 뭐 오이 뭐 이렇게 넣었지만 한 10가지 고명이 나오고 자기 넣고 싶은 거 집어넣고
비빔면 저는 비벼 먹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여 셰프님이 동생분도 유명하신 여경옥 셰프님. 네. 신라 호텔 25년 동안 주방장 했고 그죠. 롯데 호텔 상무로 한 19년 정도 네.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했고 그 친구도 나이가 이제 60 넘었다 보니까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형제 주방장으로 해갖고 네. 방송이나 기타 여기 이런 저런 쪽에 많이 알려진 건 있는 것 같고 또 형제가 주방장으로서 이 정도 성공한 케이스는 드물기도 하고. 없죠.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돌아가셨지만 아들 둘이 다 호텔 주방장인데 나는 언제 그런 데서 밥 먹어보나 딱 그 무심코 흘린 말씀인데 그때 저 충격받았죠. 아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맨날 다 손님들 위해서 음식 만들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거 제대로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조금 철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했죠. 그 스토리를 이제 들어보면 원래 셰프님의 이제 선친 아버님은 이제 대만 국적의 국적이 중국이고 이제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 옛날 다 중국이었는데 그 전쟁 나와서 이제 단교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대만 국적을 갖게 된 어머님은 한국 분이시고 근데 6살 때 이제 선친이 돌아가시고 예, 16살인가 그때부터 네, 중학교 졸업한 후부터 이런 일을 했죠. 바로 배우시고 1975년도니까 지금 2024니까 딱 금년에 8월 11일 날 입문했는데 며칠 전에 8월 11일 지났으니까 사실 금년에 50주년 됐었을 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옮긴 지 1년 정도 돼갖고 오픈하면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내년은 51년 차가 되니까 내년에 해도 50주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 좀 와서 나 좀 축하해줘. 혹은 여기 이런 계통의 오랫동안 한 친구들 같이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하려 하는데 한국은 약간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군요. 중국이나 대만, 홍콩 그런 데 가면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후배들도 약간 우리는 뼈대 있는 중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자부감을 갖게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제가 기자님도 한번 초대해서 와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석에 앉아서 양파라도 제가 한번 까는 그날은 양파 까는 날 아닙니다. 아니 그 다른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퇴근 후에 또 요리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식 셰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같이 가면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아있다 하면 새로운 음식 나오면 서로가 한마디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한마디 했지만 나머지 9마디를 내가 도움될 수 있는 건 체크를 하고 벤치마킹 그런 개념으로 하고 또 해외 다니면 이 음식은 한국 가서 그 재료가 없으니까 한국적인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좋겠다. 해갖고 그런 거는 많이 해줘. 이제 지금은 옛날에 직접 했지만 요새는 이제 주방장들이나 셰프들이 있으니까 야, 뭐 넣고 한번 해봐. 그거 말고 좀 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음식이 탄생되기도 하죠. 언제쯤 혹시 마지막으로 은퇴 계획은 언제쯤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은퇴 계획은 원래는 갖고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주방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나 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에 얽매이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일이 나를 얽매여 주니까 이게 사는 방식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들들이나 걔네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쉬어본 적이 없다. 인터뷰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보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면 놀아본 사람이 놀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에게는 철저하게 느낍니다.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네, 일만 보고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운영도 운영이고 또 요리 이외에도 여러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좀 즐겁게 또 즐거움 느끼시는 활동에서 좀 놀아보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저희가 또 내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